국힘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했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때 이제 회식을 한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네, 한 네. 30명 될 거래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분들, 네. 그리고 최고위원 낙선자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현재 황우여, 비대위 네.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화합의 장을 바로 그렇죠. 다음 날 그렇죠. 연다는 점에서 이게 예.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좀 찾아보니까 김기현 대표 때는 보면은 네네. 당선되고 한 네. 닷새 뒤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좀 되게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네. 일부에서 그 걱정하고 있는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불화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조기에 없애주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그 한동훈 대표가 62.84%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압도적인 걸로 그러니까 총 투표율은 떨어졌어요. 최종 투표율은 48.51%였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80만 되죠. 예. 반이 안 된 반이 거다라고 안 이제 됐다. 예. 봐줘야 되죠.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40만 8,272표 중에서 한동훈이 32만 702표, 그다음에 원희룡 18.85%, 나경원 14.58, 윤상현 3.73 이렇게 네. 해서 뭐 안 될지도 몰라, 결선 투표 갈지도 몰라, 아니야 막 저는 사실은 한 52, 3% 정도에서 간당간당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내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내기할 때는 제가 졌어요. 우리 신 차장이 제가 그냥 결선 안 한다고 안 했었죠. 한다 얘기했고 예. 저는 기억하고 결선 계시는군요. 가서 한동훈이 된다라고 네.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많은 유튜브들이나 예. 국민의힘의 정치를 아주 오래 오신 분들도 네. 그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나 네. 이게 이제 막판에 불거지면서 네. 한동훈의 표가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결선 갈 거라고 점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결선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예. 왜냐하면 한 50% 정도 보셨군요. 예, 저는 한 52, 53%. 3%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몰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한동훈 후보를 둘러싸고는 이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당대표 출마하자마자 문자 씹었다 그 논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이 거의 자해, 자폭, 자살 이 전당대회 때문에 정말 많은 후보들이 서로 상처를 엄청 입히고 상처를 많이 입고 하는 만신창이 진짜 전당대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당 깨질 것 같아 오히려 한동훈에게 밀어주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작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희망적인 수치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 출범을 하고 예. 이제 세 번째 당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 이준석 대표 때가 득표율이 42.4더라고요. 그리고 김기현이 52.9 예. 그리고 62.8.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말이 가능하죠. 국민의힘 역대 당대표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과거에만 90%도 있었을까? 너무 제가 그냥 해석인데 어쨌든 옛날 이준석, 김기현 이렇게 화제가 됐던 네. 그들보다도 네네. 훨씬 더 높았고 예. 어떻게 본다면은 네.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네. 많은 갈등들이 네. 노출이 됐고 맞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그것 때문에 네.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많은 지지자들은 네. 걱정하면서 네. 오히려 그럴수록 힘을 모아줘야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분들 얼마나 정말 아이고 내가 진짜 이놈의 전당대회 안 보고 말란다. 내 눈이 썩는다. 아니 내가 왜 지들끼리 네. 싸우는데 내 마음이 썩어야 되냐. 맞아요.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 2차, 3차 당대표 네. 토론회부터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방송하면 봐야 되는데 네. 못 보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이 최고위원도 굉장히 절묘하게 뽑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이력들을 보면 네네. 한동훈 당대표는 51세 서울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된 분들 누구냐? 장동혁 후보가 가장 인기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최다 득표자죠. 맞습니다. 최고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남 보령 우리 충청도 분이시네요. 네. 서울대 불어교육학과를 나오고 이제 고시에 붙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연수원
장동혁은 33기, 김재원은 26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인요한 의사는 65세고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그렇죠. 전북으로 돼 있죠. 연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민전 PK네요. PK. 59세 부산 출신입니다. 예.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고요. 교수 출신이죠. 이번에 비례로 됐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죠. 예. 강원도 춘천입니다. 경남대 경영학과. 오. 이렇게 보면은 친한과 친윤이 친한은 지금 장동혁, 네. 진종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친윤으로 분류되는 건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예. 세 명인데 그렇죠. 요 숫자가 2대 3이면 그러면은 한동훈 체제를 최고위원들이 막 흔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들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묘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예. 거기에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최고위원 들어가죠. 예.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들어가서 한 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사무총장 들어가고 사무총장까지 넣으면은 네. 이제 10명이 되는데 네. 통상 이제 지도부 그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당 대표와 당연직 최고위원 이제 원내대표랑 네.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맞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 선출직으로 5명, 네. 장동혁, 인요한, 김재원, 정책위 의장. 김민전, 예. 진종호 5명에다가 네. 당연직 3명,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1명. 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분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친한이 4명, 네. 그리고 친윤이라고 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5명 하면은 9명. 9명 중에서 5명은 친윤, 4명은 친한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 라디오에 라디오에 김재원 이번 최고위원 당선자 나와가지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에요.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예. 정말로 이 최고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당을 안정화시키고, 네. 그 대통령실하고 당의 본드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게 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이제 야, 박정훈이 왜 득표를 더 많이 했는데 박정훈이 안 됐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실시간으로 예. 보시던 분이. 박정훈 의원이 4등했죠. 최고위원. 실제로는 실제에서는. 4등을 했지만 예. 이 4등까지 뽑았는데 거기 여자가 없다 네. 하면은 마지막 4등은 빠지고 여자 최고점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전 씨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 네. 몫으로 네. 가게 된 거고요. 자, 어저께 이제 한동훈 대표는 미래로 간다. 이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했는데, 지금도 우리 댓글에도 박정훈 씨 인기가 크네요. 많네요. 너무 네. 아쉬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명직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한 명 있고 하니까 네. 최고위원 내에는 지금 이제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때 보면은 선출직 중에서 4명이 예. 이제 사퇴할 경우 맞습니다. 이제 당 대표 자리를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네. 지금 선출직 5명 중에서 2명이 이제 장동혁, 진종호가 들어갔기 네, 네. 때문에 뭐 혹시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벌써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 분명히 이제 뭐 이준석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주일 내에 한동훈을 흔들 것이다. 네. 그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에 흔들 당대표를 대통령이 오늘 바로 초청을 해서 같이 회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대표를 흔드는 작업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 사람들을 맴매하고 혼쭐내는 네. 이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되지 대통령실이 뒤에서 당대표, 신임 당대표를 또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을 싫어하고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이간 전술이지 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이제 사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제일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민심과 자기를 뽑아준 것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능해집시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한미 가치 동맹을 복원했고 맞아요. 무너진 원전 사업을 재건해서 체코 원전 수출을 했고 무너져버린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지켜서 화물연대 등 불법 파업에 대처했고 그리고 경제범죄 대응을 강화해서 서민들을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윤석열 정부가 해온 게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 부분이 꽤 좋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대 야당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민심이 그걸 저지하지 않고 있다. 네.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늘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예. 아니 무슨 조선 인민민주당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1인 체제 독주를 하고 있고 각 국회에서도 법사위 뭐 이런 데서 치고 있는 난리 네. 이것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뭐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왜 그 여론이 더 불길처럼 일어나지 않는가 이거에 네.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조금 더 잘한다면 즉 국민의힘이겠죠. 네. 우리가 좀 더 잘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얘기한 부분이 저는 꽤나 호소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하게 민심을 읽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국회에서 총선 이후에 네. 22대 국회 출범한 다음에 정말로 그냥 입법 독재라고 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격도 하고 네.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한동훈 대표를 뽑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